예, 과분한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서 계신 문장일입니다. 사실 그 발제 자료에 거의 모든 것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저는 그냥 코멘트하는 푸트노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혜영 교수님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우는 그런 분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큰 차원에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차원에서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까지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다 커버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훈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군인들 모여가지고 총 쏘고 비행기 날리고 그러다가 마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큰 차원의 국가 전략이라든지 정책, 국가 이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 국방부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죠. 국방 전략을 이제 새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만을 포기한다기보다도 중시하지 않고 이제 서방구를 완전히 먹겠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개돼봐야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해결됐는가?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전략은 전쟁 전략이 중국 봉쇄인데 대만 포기한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전제나 가정에 모순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방구를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그린랜드가 아워랜드라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매우 불확실하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훈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과제 그저께 보니까 125개 과제인가 어젠가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혜영 교수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완전히 두 개가 모순된 것이 지금 한 박스에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한미동맹 현대화, 포괄적 미래형 동맹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이게 어느 하나가 되면 다른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너무나 명확 관한 것인데 이게 같은 박스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도 사실은 훈련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 현대화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한반도 평화죠. 그것에 아주 크게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조정할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 문제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다 필요 없어요. 훈련입니다. 대북 방송, 확성기 방송, 라디오 방송 그거 아무리 해봐야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 훈련은 달라요. 이것은 미국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군사 훈련을 조정하는 문제가 국방이라든지 안보,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진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참모들은 몰라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겠지. 그리고 한미동맹 이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속으로라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앞으로 거의 5년 남았죠. 뭔가 하겠지라는 그런 소망적인 사고 요걸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겠습니다만은 근데 조금 불안합니다. 이제 훈련 문제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훈련 뭐 다 아시는 거죠. 이걸 제가 조정하는 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말을 하면은 그 내용에 맞게 그냥 해주세요.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있는 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뭐 한미연합훈련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은 설득력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줄이고 또 합리적으로 이걸 할 것이냐, 이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훈련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필요한데 까딱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훈련의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딜레마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훈련하면은 상대도 훈련하게 되는 것이고 안보는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맹을 끌어들여 가지고 훈련하면은 상대도 동맹을 결성을 할 것이고 그러면 안보는 또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그냥 마구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 지난달에도 을지 프리덤 쉴드라고 해가지고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그리고 핵 작전 연습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일단 한미 관계만 보면은 많은 폐해를 지금까지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그냥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고는 80년 묵은 정답, 요것만 보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말이죠. 지금까지 수십 년 해왔는데 이거 한국과 미국의 훈련이 아니라 그 본질은 사실은 미국의 훈련입니다. 미국을 위한 훈련이에요. 미군들이 어디서 훈련하겠습니까? 본토에서 잘 안 돼요. 다른 데서 훈련장 없습니다. 가장 좋은 데가 한국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하고 싶은 훈련을 다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중에 하면서 작전 계획을 시험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작전 계획 누가 책임집니까? 연합사령관, 미군이 책임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전쟁 계획입니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무기가 좀 부족해요. 그럼 무기 사야겠구나. 누가 삽니까? 사는 것은 한국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한미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주도에 의한 훈련이고 미국의 훈련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더욱더 위험해진 것이, 폐해가 심해지는 것이 바로 이혜영 교수님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CNI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로 보자면은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이니까 재래식 핵 통합 이 작전인데 작년 4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협의 그룹 이것을 발족을 했어요. 핵 NCG라고 하는 것을 발족을 해가지고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년 후에 2024년 작년이죠. 여기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 핵 억제 및 작전 지침을 승인했어요. 우리가 억제란 말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고 크게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핵 작전은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죠? 작전은 실제 싸우는 겁니다. 무기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다는 제 보도를 듣고 제가 작년에 정말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거죠. 지금은 시뮬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도상 연습 수준인데 아마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붙는 게 핵 작전하면은 핵무기가 운영돼야 돼요. 핵무기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한국군은 뭘 할 것이냐? 그게 바로 CNI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핵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군은 가지고 있는 모든 첨단 무기를 미국의 핵 전력의 운영을 위해서 복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병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겠지만은 적어도 삼축 체계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격 미사일, 방어 미사일, 우리 전투기, 첨단 전투기 전부 다 미군의 핵 전력의 보조 수단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핵 작전이 수행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 통제권 그러면 한미연합사령관이 뭐 한국군 부대까지 다 이렇게 지휘해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이 CNI 재래식 핵 통합이라는 것은 아예 무기 수준에서 완전하게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지휘 통제의 범위가 무기까지 완전히 커버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상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라고 했다면은 조금 다행인데 앞으로 변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지 않겠지만은 별 생각 없이 갔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훈련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지금 작게 5027에서 5022, 5022까지 왔는데 이건 핵 작전이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5022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5027은 많이 공개됐죠. 비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격적인 것이. 북한 남침을 가장 하는 거죠. 북한이 남침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방어하고 저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격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북쪽을 점령하겠죠. 점령 지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전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영토를 침략해가지고 점령해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건 침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격성 때문에 작게 5027 또는 5022의 존재 자체 이게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 영토에 대해서 다룰 것이냐 군사작전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첨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도 있고 이 북한 영토의 점령 문제도 있고 이 작전 계획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을지 굉장히 위험성이고 이러한 문제가 제가 이 제목에 폐해라고 그랬는데 폐해는 전쟁이 났을 때 피해만이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당장에 겪고 있는 폐해입니다. 자, 그럼 한미 1까지 봅시다. 한미 1 군사협 1분까지 이제 끌어들인 게 윤석열이 한 짓입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었어요. 바이든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협의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냈는데 문서가 3개예요. 뭐 원칙, 그다음에 정신, 그다음에 공약인데 이 공약 문서는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딱 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의한다는 거예요. 한미 1, 3국이 협의한다는 것인데 이 협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61년 미일 안보조약에 나온 말 그대로입니다. 영어로 consul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약 수준에서 이걸 한미일 3국 대통령들이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제 1년 후에 장관들이 움직였어요. 작년 7월 달에 아예 프레임워크, 이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가 참 걱정스러운 게 이게 2급 비밀입니다. 군사 기밀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보여달라고 그래도 안 보여줘요. 왜냐?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 그럼 만약에 이 내용이 헌법 60조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국가 안보라든지 그 경제라든지 대외 관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비밀 지켜라. 검토해서 국민의 뜻이 모인 국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걸 보고 행정부가 이 반응을 하고 그런 절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 삼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삼국 협력이 공식화돼서 지금 현재 프리덤 엣지라는 그런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굉장히 주도 면밀해요. 일본은 일본대로 자위대가 합동작전 사령부 Joint Operations Command를 정식 출범을 했어요. 3월 달에. 그럼 주인 미군도 바뀌어야겠죠? 왜냐하면 자위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 미군은 사실 삼성 장군이 지휘하는 거의 행정 위주의 그런 군대였는데 아예 합동군 본부를 만들었어요. 지금 정식 출범은 안 했습니다. 곧 출범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Joint Forces Headquarter를 만들어가지고 자위대하고 주일 미군하고 결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뭐겠습니까? 한미연합사죠. 그래서 한미연합사와 같이 해서 이쪽에 하나의 전구, 이거 진심인데 슬쩍 흘렸어요. 일본 측에서 One Theater라 가지고 동북아 조금 넓게 보면은 대만까지 하는 동중국하고 이쪽 동아시아 쪽에 한 정부로서 동원될 수 있는 두 개의 강력한 군대, 한국군과 자위대. 이것을 미군이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바로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폐해를 줄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작전 계획, 군수 지원 계획 다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중국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대한다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런 폐해들이 지금 당장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자주성 측면에서 볼 때는 북한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거 명백하게 자기네들 공격하는 전쟁 연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북한뿐만 아니라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욱더 뼈아픈 것은 이건 미국이 하는 것이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그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잖은 표현으로 하수인이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관계 복원이라든지 또 발전 이런 것은 이거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한미연합훈련이다. 그래서 이런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자주성, 국민 주권 이런 것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전쟁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지금 별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한다면은 이게 미군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CNI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군이 이쪽 하나의 전구에서 체계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작전 통제권을 오히려 더 강화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고 아까 유엔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전 통제권이 유엔 사령관한테 있어요. 근데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유엔 사령관하고 연합 사령관하고 다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받아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이 같은 인물이에요. 유엔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을 위임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미군 장성일 때 겸직하는 걸 조건으로 했어요. 근데 한쪽이 미군 장성이 아니라 한국군 장성이 되잖아요? 그럼 위임이 무효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적으로 굉장히 다툴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일단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한미연합훈련 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한 것이고 일본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정책이다. 조정을 하는데 저는 너무 급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1단계는 축소하자. 조금씩 축소하고 2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최소의 수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수준에서 가는데 그때는 미군의 전략무기 전개는 완전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도상훈련 또는 한미 간의 협의 이런 것으로 유지한다. 이것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또는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요거 자체 건드리면은 이제 더 큰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미일 연합훈련도 이와 동조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변화시켜야 된다.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훈련 참여도 지금 뭐 매년 1년에 2번씩 막 하고 그렇습니다. 프리덤 매치 같은 것은 이거 한 번, 그다음에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말로만 하는 거 이런 것으로 줄여 나가야겠다. 그래서 뭐 결론을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핵 문제 있죠. 핵 문제가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어떤 군사 협조 체계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뭐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핵 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문제도 반드시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그런 수단과 병행해야만이 이게 해결 가능하다. 우리가 국방비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 문제 이런 얘기하면은 갑자기 바보처럼 정치 외교적인 것을 잊어버려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정치 외교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군사 문제 얘기할 때는 정치 외교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인식입니다. 훈련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저는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 모조리 없애고 남북연합훈련으로 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잊지 말고 계속 추구해야 될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